3월 19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2% 상승한 2628.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6% 하락한 738.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IM, 이노메트리, 엑시온그룹, MBT, 클리노믹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최근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삼성 SDI가 울산 공장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수원에 있는 연구소 안에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두고 있는데 울산에는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마더라인을 갖출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마더라인이란 시험 생산과 양산성 검증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라인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 금액 중 4,500억 원을 전고체 배터리 설비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는 5분만 충전하면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슈퍼 E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플랫폼 기술은 테슬라나 벤츠보다도 앞선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아디가 중국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기술 우위까지 확보하면서 전기차 분야에서의 독주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어젯밤 테슬라는 5%대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어요. 참고로 미국의 또 다른 전기차 기업인 루시드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등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며 8%대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대진 첨단 소재는 비아디의 2차전지 관련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3월 초에 신규 상장한 2차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나노브릭은 보안이나 화장품 분야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인 실리칸과 협력하여 5분 충전으로 1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젠슨항 CEO가 예정돼 있던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젠슨항 CEO는 2028년까지의 로드맵을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블랙엘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함께 새로운 인공지능 칩인 루빈과 루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루빈 울트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2028년에는 새로운 인공지능 칩인 파인먼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과 다를 게 없다며 실망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실망감 속에서 어젯밤 엔비디아는 3%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1%대의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6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했어요. 특히 낸드 플래시와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8,500원이며 하이닉스의 정규장 종가는 205,5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VM은 하이닉스와 14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VM의 최근 매출액 대비 56%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엔비디아양 HBM32와 SOCAMM 제품을 모두 출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IMT가 마이크론과 HBM용 웨이퍼 세척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IMT는 마이크론과 해당 장비를 공동 개발한 후 마이크론에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3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 바이오,
그리고 양자기술 개발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 분야와 유니콘 벤처기업 육성 등의 신산업에도 정책금융 75조 4천억 원을 집중 공급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양자 분야에서는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양자 연구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며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IM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IM은 한 달 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KEG에너지 솔루션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3월 31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KEG에너지 솔루션 측의 사람들을 인사에서 제외했다고 전해졌어요. 반면에 뉴파워 플라즈마 측의 사람들이 인사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권 변동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IM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어서 이노메트리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가 2분기부터 유리기판 시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삼성전기의 장덕현 사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기가 유리기판만 하고 인터포저는 안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유리기판과 인터포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2분기부터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이노메트리가 삼성전기의 주요 협력사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유리기판 검사장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시온그룹이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엑시온그룹은 특별한 호재 없이 연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제 장마감 후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는데요. 엑시온그룹은 최근 공시했던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이사가 이승철 대표 단독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 등의 정정 공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을 검토 중이며 오건에코텍에 대한 영업 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양수 대금의 일부를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도 해당 답변이 올라오기 전부터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MBT는 어제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박수근 씨가 보유한 주식 381만 주를 모멘토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양수도 금액은 137억 원이며 주식 한 주당 가액은 3,600원입니다. 변경 예정일은 6월 25일이며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의 예정 소유 지분율은 22%입니다. 다음으로 클리노믹스는 어제 장마감 후 전환사채 발행이 완료됐다고 공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도미네이트를 대상으로 발행했던 5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TNR바이오팹은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멀티밤 신제품을 개발하고 최근 미국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상승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뛰어난 탄력성과 보습 지속 효과를 갖춘 하이드로밤 제품으로 오는 5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코바이오메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서울보증보험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은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보증보험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올리패스와 인베니아, 삼화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서현, 신풍이 상승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정치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가운데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정치인 관련주들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오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코오롱 계열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미국 품목허가 기대감을 잇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중공업,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오리엔트바이오, 6위는 서울보증보험, 7위는 하나시스템, 8위는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9위는 삼부토건, 10위는 신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서울보증보험,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신풍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며 코오롱 모빌리티그룹은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 신풍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미코바이오메드, 2위는 한국첨단소재, 3위는 대진첨단소재, 4위는 모티브링크, 5위는 MOT, 6위는 메가터치, 7위는 오리엔트전공, 8위는 YC, 9위는 노을, 10위는 클리노믹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 한국첨단소재, 대진첨단소재, 모티브링크, 클리노믹스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한국첨단소재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대진첨단소재는 2차전지 기업이자 개별 특징주가 동반되었으며 모티브링크는 전기차 부품 기업입니다. 클리노믹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시스템,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서울보증보험,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한국항공우주, 8위는 동양철관,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최근 신규 상장한 서울보증보험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대진첨단소재, 3위는 HLB, 4위는 모티브링크, 5위는 YC, 6위는 MOT, 7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위는 한국첨단소재, 9위는 오리엔트전공, 10위는 심택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진첨단소재, 모티브링크, 한국첨단소재입니다. 대진첨단소재는 2차전지 관련주이며 모티브링크는 전기차 부품 기업입니다. 한국첨단소재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